전기력 봅시다. 전기력은 여러분 물리 1에서 배웠던 거죠? 네, 전하가 두 전하가 있을 때 서로 밀어내거나 당겨진 힘이 존재한다. 걔네들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쿨롱 상수가 필요했고 K라는 힘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뉴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전하일 때는요 서로 밀어내고요.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하일 때 이렇게 인력이 작용해요. 이제 물리 2에서는 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각자만의 힘을 알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서 전기작용이라고 했어요. 전기작용은 전하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이야기예요. 공간에 대한 힘이에요. 그래서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을 작용하는 게 힘은 서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말 그대로 저 두 전하에 의해서. 그걸 뭐로 나눠줘? 너의 전하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 나에 대한 이야기만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힘의 단위가 뉴턴이니까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 쿨롱이니까 C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방향이라고 과학자들이 그냥 정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전하를 여기다 두면 플러스 때문에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의 전기장의 방향은 나가는 방향이고요. 마이너스 전하이면 플러스 전하가 왔을 때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 전기장의 세기의 의미가 뭐냐?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 볼 수 있다. 전하가 어떤 플러스 Q로부터 우리가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 두 개가 그럴 때 받는 전기력은요. 서로 작용하는 힘이라고요. 쿨롱 상수의 거리 제곱에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하 Q가 있는 지역에서 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뭐를 없애면 된다? 전기장의 세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지. 뭐야? 서로 작용하는 힘을 뭐로 나눠줘? 너로 나눠줘. 그러니까 얘만 남는다고. 근데 왜 전기력과 자기장, 전기장이 두 개가 다르냐? 이런 형태로 플러스 Q라는 전화가 있을 땐 당연히 얘 전기장은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상대방이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전기장의 방향은 나가요. 하지만 이 힘이라는 건 서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풀 뿌리면 밀어낼 거고요. 풀마니까 뭐예요? 끌어당길 거라고요. 그런 형태로 얘가 전기장의 방향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뭐냐? 전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전기력은 상호작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기장은 그 각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을 선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전기력 선입니다. 뭐냐? 전기장 속에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연소 이윤선인데 얘네들은 전기력 방향은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이고요.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요. 그리고 교차하거나 나눠지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밀할수록 말 그대로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장이 셉니다. 그 다음에 정일사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부호가 같을 때는 나가고 나가요.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일 땐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다를 때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에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걔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으면 얘가 전기장의 방향이겠지. 접선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축전기에서도 나중에 봤잖아요. 평행판일 때는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2Q, 마이너스 Q면 전하량이 얘가 더 크잖아요. 이럴 땐 당연히 얘가 개수가 더 많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럴 때는 뭐 하느냐? 얘가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이랑 점전화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그림도 그려질 수가 있고요. 도체는요. 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죠. 이 전기장이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들어져서 외부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체 내 전자들이 움직여서 도체 내는 이런 형태의 전기장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얘와 얘의 합이 0이 돼서 전기장이 없습니다. 이 안에. 그 다음에 전기장도 이런 형태로 지금 오른쪽에서 본 것처럼 방향성이 있어서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A라는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 플러스 2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점전화가 있어요. 여기서 마이크롱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이야기해서 작다라는 소리지. 근데 이 점전화가 A라는 점에 내보내는 것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플러스 전화니까 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이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라는 점에서는 얘도 작용하고 얘도 작용하니까 실제로 작용하는 건 뭐가 작용해? 얘네들의 알짜 자기장은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합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처음부터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거리가 1m, 1m니까 길이가 같고요. 60도면 얘가 60도고 얘가 120도인데 반을 가르니까 60, 60이네요. 그러면 정삼각형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이 마이크로 쿨롱도 얘네들의 길이가 다 같은 형태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여러 전화의 전기장도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수능에는 나오는 편입니다. 시험에는 안 냈습니다. 네, 전기력선을 보면 2쿨롱의 점전화와 마이너스 1쿨롱의 점전화가 서로 가까이 놓여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네, 2쿨롱의 점전화, 마이너스 1쿨롱의 점전화가 가까이 놓여 있는데 2쿨롱의 전화에서 200개가 나가면 무한대로 나가는 건 몇 개냐라는 거야. 2쿨롱에서 플러스 200개가 나갔어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쿨롱에서 몇 개가 들어가야 돼? 100개가 들어가요. 그럼 결국은 나간 게 200개인데 들어간 게 100개네? 결론적으로는 100개가 어디로 온다? 무한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 네, 1번 볼게요. 그림가는 전화량이 플러스 Q로 전자 AB가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얘는 3쿨롱, 2쿨롱이래요. 그리고 얘가 2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전기력 크기, AB 사이의 전기력 F1, F2 얘네 둘을 비교하래요. F1은요 K의 R제곱분의 Q와 Q의 곱이죠. 두 번째는요 쿨롬 법칙에 의해서 K의 2R의 제곱이니까 4R제곱 3Q, 2Q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F1 대 F2는요 비교하면 R제곱, R제곱 같은 거 없애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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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나누고 나면 남는 건 1대 6입니다. 2번 봅시다.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찾으래요. 두 개가 정답입니다.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에서 나온다? 아니죠. 틀렸죠. 왜? 마이너스 전화에서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전기력 중간에 교차할 수 있다. 교차할 수 없다 그랬죠. 한 점의 속에 수직인 방향이 아니라 접선인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전기장 내에 한 점에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전격선을 따라 이동한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격선이 넓은 곳보다 좁은 곳일수록 전기장 세기가 세다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4번, 5번입니다. 네,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그림의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B 사이에 전기장을 방향을 표시해 전격선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 8개, 9, 10, 11, 12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화량이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크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어져 있다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다른 전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전화 맞습니다. 전화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도 맞죠? 왜 12개, 8개니까. 그럼 전기장 여행곳에 왼쪽에 있다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계속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두 지점에 다른 전화가 오면
이런 형태로 다른 전화가 오면 풀마로 적자. 그래. 그러면 바깥에가 전기력이 0이 돼요. 전기장 또는. 같은 전화일 때는요. 이때는 어디가 0이 돼? 안에가 0이 돼요. 그러면 얘가 바깥에가 0이 될 때 여기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될 이유는 뭐야? 얘는 먼 쪽에 점전화가 전화량이 센 경우예요. 얘가 0이 될 때는 오히려 플러스의 전화가 셀 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랑 B 중에 누가 전기장이 세? 전화량이. B가 더 세다며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가 0이 되는 거야? 이쪽이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장의 마지막, 실제로 전기장은 이렇게 역학이랑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풀 때 고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 여기 x표면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x축의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x축과 60도 각도 v0로 쌌대요. 근데 질량의 힘과 전압 크기인 q인 이제 얘네들이요. 지금 vj까지 균일한 전기장을 지나요. 균일한 잘 봐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생겨낸 전기장이에요. 이거 아니면 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전기장을 지나서 여기와 다시 y축과 60도를 이룬대요. 결론적으로는 x축이랑 몇 도를 이뤄? 30도를 이룬다는 거지. 그러면 요럴 때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천천히 이제 풀어봅시다. 일단은 60도의 얘를 나누면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2분의 1 v0 x축의 속도와 y축의 속도로. 근데 전기장이 x축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며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로 가나 이렇게 가나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이 전하가 전기장을 받으면 전기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중에 나갈 때 30도라는 건 Y축으로는 힘을 안 받잖아요. 전기장을.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돼요. 뭐가 변했다는 거야? X축의 속도가 변했어요. 근데 60도가 30도가 되려면 이 속도는 증가해야 됩니다. 일단은 얘가 지금 2분의 루트 3v0니까 위에가 이때 vx는요.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vx는 뭐가 되느냐? 2분의 루트 3 v0에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한 값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3 v0가 돼야 됩니다. 얘가 나중 v죠. 얘는 처음 v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 수 있겠다. 우리가 요만큼까지의 거리를 알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알면 증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해서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는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빼는 거랑 같다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뭐 너는 E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 요 공식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가속도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힘을 찾아야 되고 힘을 찾으려면 알짜 힘을 찾아야죠. 뭐가 작용해서? QE가 작용하는데 얘가 MA다. 얘를 활용하셔야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M분의 Q이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4분의 9에서 4분의 빼니까 4분의 8이네. 이 V0 제곱됩니다. 그러면 약분되고요. 전기장은 QD분의 그러면 MV0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이런 형태로 역학이랑 연관돼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봅시다.